독한 염색약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며 버티던 그 긴 시간. 이제 정말 끝내셔도 됩니다. 흰머리와 새치, 그리고 매달 반복되던 두피의 따가움까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단 한 번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리느냐고요? 평생 피부과 의사로 환자를 돌보면서도 제 머리 하나 지키지 못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흰머리가 많아 20살 후반부터 염색을 시작했고 그 뒤로 몇십 년 동안 독한 약을 두피에 바르며 버텼습니다. 흰머리 원숭이라고 놀림받았던 기억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염색을 할 때마다 두피가 달아오르고 하루 종일 뻐근해 진료가 끝나면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숨을 고른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머리를 보신다면 놀라실 겁니다. 이 색이 천연으로 나온 것이 맞나 싶은 자연스러운 흑발. 맞습니다. 커피, 계란 노른자, 그리고 이것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염색약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울리던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염색에 도전하지만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모두가 중요한 원리 하나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를 알면 독한 성분 없이도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덮을 수 있고 두피는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0년 동안 고생하며 찾아낸 천연 흑발 복귀의 핵심을 공개하려 합니다. 두통과 자극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위해 이 비법을 저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흰머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염색약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지끈거리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방법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의 꿀팁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눌러두세요. 바쁘셔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커피 색소를 오래 유지시키는 황금 비율, 두피를 보호하는 천연 코팅막 비법, 염색 후에 특별한 마무리까지 모든 비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독한 염색약 없이도 흑발 복귀는 가능합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천연 염색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커피를 떠올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조심스레 묻곤 했습니다. 선생님, 커피로 염색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거 정말인가요? 저도 처음에는 흥미가 생겨서 직접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결과는 지금 생각해도 참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색이 올라오는 듯 보였지만 하루 이틀 지나자 금세 사라지고 햇빛 아래 서면 얼룩이 보이고 모발 전체가 깔끔하게 물드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본 환자들도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었습니다. 흰 부분은 밝게 남아있고 검은 부분만 살짝 갈색 기운이 스칠 뿐 전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지 않는 상태. 그 모습은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겪을까? 왜 거의 모두가 실패했다고 말할까? 답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중요했습니다. 모두가 모발이 색을 붙잡는 방식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커피는 색소 자체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진한 갈색을 내는 성분도 있고 물과 만나면 쉽게 퍼져나가는 점도 염색 재료로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색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 색을 모발 내부에 머물게 하는 구조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커피 색소는 모발 겉면에 얇게 달라붙는 수준에 그칩니다. 쉽게 붙지만 쉽게 떨어집니다. 샴푸를 한번 해도 빠지고 잠자고 일어나 베개에 비벼지는 동안에도 흐려지고 햇빛에 노출되면 금세 색이 사라져 버립니다. 모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흡수 과정이 아예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몇 번의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커피 자체가 나쁜 재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커피가 아니라 커피를 머리에 붙잡아둘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발은 단순히 색을 뿌린다고 해서 붙잡아두지 못합니다. 색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고 붙은 색을 잠가둘 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두 단계가 빠지면 색은 잠시 머물다 떠나버립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는 스티커 같지 않습니다. 풀칠이 안 되어 있는 종이를 벽에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살짝 붙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지속력이 약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커피 염색은 괜히 했다. 색이 너무 빨리 빠진다.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였다. 저도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커피가 아니라 원리를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커피 색소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그대로의 색을 어떻게 고정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발이 색을 붙잡고 떨어뜨리지 않게 만들까? 그 원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직접 시도한 끝에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커피는 색소 공급의 역할만 할 뿐, 색을 모발에 잠가주는 힘은 전혀 없다는 사실. 즉, 실패의 이유는 커피가 아니라 고정 단계가 완전히 비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색소가 아무리 좋아도 그 색을 묶어 잡아두는 장치가 없다면 커피 염색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는 수십 명의 환자, 그리고 제 자신에게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명확해졌습니다. 색을 입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색을 붙잡아두는 과정이다. 이 고정이 없는 한 천연 염색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거기서부터 저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색소를 눌러 고정해줄 힘. 그 한 가지가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커피는 그대로 두고 색을 잠가줄 마지막 구조만 더해주면 천연 재료도 충분히 염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완성시켜준 것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바로 그 재료입니다. 커피 염색이 왜 쉽게 실패하는지 깨달은 뒤 나는 모발이 색을 붙잡는 과정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의사로서 늘 보아왔던 구조였지만 이렇게 깊이 들여다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머리카락이라고 부르는 이 가느다란 한 올 안에는 생각보다 정교한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천연이든 화학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제대로 된 염색을 할 수 없습니다. 모발이 색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단순히 색을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발은 작은 집처럼 생겼습니다. 겉에는 큐티클이라는 지붕이 있고 그 아래에 색을 머금는 코텍스라는 방이 있습니다. 색이 오래 머물려면 큐티클이 살짝 열려야 하고 색은 그 틈으로 들어가야 하며 마지막에는 다시 지붕을 닫아 안에 잠가 놓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큐티클 열기. 두 번째, 색소를 방 안으로 넣기. 세 번째, 큐티클 닫기. 이 세 단계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면 색은 절대로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저 표면에 얹힌 채로 있다가 비벼지면 떨어지고 샴푸하면 씻겨 내려가고 햇빛에 노출되면 금세 사라집니다. 시판 염색약이 오래가는 이유는 이 세 단계를 강제로 진행시키기 때문입니다. 강한 화학 성분이 큐티클을 억지로 열어젖히고 코텍스 안의 색을 침투시키며 마지막에는 산화 반응을 일으켜 색을 안쪽에서 굳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색은 오래가지만 두피는 자극을 받고 모발은 건조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윤기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 구조를 다시 바라보며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화학 약품을 쓰지 않고도 이 세 단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없을까? 천연 재료라도 이 구조만 충족하면 충분히 색을 머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저는 천연 재료들을 하나씩 테스트하며 각 재료가 모발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커피는 색소 공급에 탁월하지만 큐티클을 열거나 닫는 힘은 전혀 없었습니다. 노른자는 두피를 보호하고 재료들을 부드럽게 섞는 역할은 했지만 색을 고정하는 힘은 없었습니다. 색을 붙잡으려면 이 세 단계 중 반드시 마지막 단계, 즉 큐티클을 닫아 고정시키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천연으로 이 과정을 만들 수 있다면 화학 염색약 없이도 충분히 색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여러 재료를 헤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부 보습제로 쓰던 한 가지 기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성이 높고 두껍게 발리고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성질이 강한 기름, 바로 피마자유였습니다. 저는 피마자유를 모발에 얇게 발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 재료가 큐티클을 자연스럽게 감싸고 표면에 코팅막을 만드는 방식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제가 찾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완성된 것입니다. 피마자유는 큐티클을 억지로 여닫지 않습니다. 대신 색소가 침투한 뒤 큐티클을 부드럽게 감싸며 지붕을 자연스럽게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막이 색을 안쪽에 머물게 해줍니다. 화학 작용이 아닌 물리적 잠금. 그러면서도 손상은 거의 없는 방식. 바로 이것이 천연 염색이 실패하지 않기 위한 핵심 구조였습니다. 제가 실험을 반복하며 가장 놀랐던 점은 색을 잠가주는 힘이 생기자 커피 색소의 발색력도 훨씬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만에 빠지던 색이 이제는 며칠이 지나도 또렷했고 반복할수록 레이어가 쌓이며 점점 더 깊은 컬러가 형성되었습니다. 염색은 단순한 색 입히기가 아닙니다. 모발 구조에 맞는 방식으로 열어주고 넣어주고 닫아주는 과정이 모두 있어야만 색이 오래 머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천연 재료도 충분히 염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염색 고민을 안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무조건 약을 쓰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원리를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색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다. 구조만 맞추면 천연도 얼만큼 강력한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3단계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구조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재료를 써도 염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완성시켜주는 것이 커피와 노른자와 바로 그 피마자유였습니다. 이 이해가 생기자 천연 흑발 복귀의 길은 비로소 열렸습니다. 커피와 노른자 조합은 많은 분들이 이미 한 번쯤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천연 재료로 염색이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만들어 머리에 올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방법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커피는 색소가 있고 노른자는 두피를 보호해 준다니 왠지 자연스럽게 색이 올라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색이 붙는 듯 하다가 금방 빠지고 부분적으로만 진하게 올라가 얼룩이 생기고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보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던 시절을 떠올리면 그때의 머리는 흑발이 아니라 얼룩덜룩한 갈색에 가까웠습니다.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괜히 더 손상된 느낌이 들었다고 말이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커피와 노른자만으로는 색을 올리는 것까진 가능해도 그 색을 유지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요. 커피는 모발에 색소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색소는 모발 표면에 잠깐 얹혀 있는 수준입니다. 모발 속으로 깊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머리를 감거나 베개에 비벼지거나 햇빛을 조금만 받아도 색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노른자는 어떨까요?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 크림처럼 재료를 부드럽게 섞어주고 두피의 보호막을 만들어 자극을 줄여줍니다. 노른자가 들어간 천연팩을 바르면 머리가 부드럽고 편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른자는 보호막 역할만 할 뿐 색을 고정하는 힘은 없습니다. 노른자가 아무리 두피를 보호해도 커피 색소가 모발 속으로 들어가 고정되지 않으면 색은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이 조합에서 빠져있는 결정적 단계, 바로 고정이었습니다. 색소를 올리는 것과 색소를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해한 뒤 왜 많은 사람들이 천연 염색을 시도하고도 실패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천연 재료는 자극이 적고 두피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색을 오래 유지하려면 색을 잠가두는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커피는 색을 주고 노른자는 보호막을 주지만 마지막 고정 단계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모발은 의외로 냉정합니다. 색을 붙잡는 과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어떤 색도 오래 안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색을 흘려보냅니다. 이것은 흰머리든 새치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커피와 노른자만으로 만든 염색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하루 이틀 지나면 색이 빠져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커피 색소가 나쁜 것도 아니고 노른자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담당하는 역할만으로는 흑발복귀라는 결과까지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색을 잠그는 힘, 이 한 가지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색을 넣는 재료와 두피를 보호하는 재료는 이미 있었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색을 붙잡아 줄 마지막 장치였습니다. 그 장치를 찾기 전까지 커피와 노른자만으로는 아무리 비율을 바꾸고 시간을 조절해도 근본적인 한계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색이 들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색이 머물지 않는 이유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순간 천연 흑발 복귀의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와 노른자를 버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빠진 퍼즐 한 조각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들어오면 커피 색소는 훨씬 깊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노른자는 부드럽게 보호막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모발은 색을 조금씩 쌓아 점점 더 자연스러운 흑발 톤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저는 그 퍼즐 조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더해 천연 색소가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완성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색을 잠그는 힘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천연 조합을 완성시키는 그 한 가지, 왜 피마자유가 모든 퍼즐을 맞춰주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와 노른자만으로는 절대 원하는 색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색을 붙잡을 힘, 그 마지막 한 조각을 찾아야 했습니다. 커피는 색을 주고 노른자는 두피를 보호하며 재료를 부드럽게 엮어주지만
색을 잠가줄 장치는 없었습니다. 흑발 복귀의 핵심은 결국 이 고정 단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피마자유였습니다. 오랫동안 피부 보습제로만 알고 지냈던 평범한 기름 한 병. 하지만 그 기름을 손가락 끝에 묻혀 문지르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점도, 이 두께, 이 끈적함, 이것이야말로 색을 붙잡아 줄 힘이 아닐까? 저는 즉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모발에 커피 색소를 올리고 그 위에 피마자유를 얇게 바른 뒤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그 차이를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피마자유가 만든 얇은 코팅막이 놀라울 정도로 색소를 모발 안에 머물게 하고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지지 않았고 흐려지지도 않았고 이전처럼 얼룩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름이 모발 표면에서 큐티클을 감싸며 지붕처럼 잠가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화학 염색약은 큐티클을 억지로 열고 닫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피가 자극을 받고 모발이 건조해지고 결국 손상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피마자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열거나 찢거나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감싸고 천천히 밀봉하듯이 코팅을 형성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잠금 효과 덕분에 색소는 안으로 들어간 뒤 더 쉽게 빠져나오지 않게 됩니다. 저는 여러 기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호호바 오일,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피마자유의 점도와 밀착력은 다른 오일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토만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능력은 모든 천연 재료들 중 단연 독보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색을 넣는 재료와 재료를 부드럽게 엮는 재료, 두피를 보호하는 재료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색을 붙잡아두는 재료는 없었습니다. 피마자유는 그 빈칸을 정확히 채웠습니다. 이 한 가지가 들어오는 순간 천연 염색은 단순한 민간 요법이 아니라 구조가 완성된 한 가지 기술이 되었습니다. 색이 오래 유지된다는 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색이 유지된다는 것은 모발이 안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두피가 불편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극 없이 색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저는 수십 년 동안 독한 약을 견디던 제 삶에서 처음으로 이 자연스러운 흑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피마자유는 제 천연 염색 조합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환자분들에게도 조심스레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로 달라질 수 있냐고. 답은 명확했습니다. 네, 피마자유는 단순히 부드럽게 만드는 오일이 아닙니다. 색을 붙잡는 잠금 장치입니다. 그 후 더 많은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커피와 노른자만 썼을 때 색은 하루 만에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피마자유를 함께 사용했을 때 색은 며칠이 지나도 눈에 띄게 유지되었고 반복할수록 색이 쌓이며 점점 더 깊고 단단한 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조금씩 확신이 생겼습니다. 흑발 복귀에 필요한 마지막 조건은 언제나 피마자유였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진실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천연 재료만으로 흑발에 가깝게 돌아가는 길, 그 길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한 가지, 바로 피마자유입니다. 이 한 가지가 들어오면 커피는 색소가 되고 노른자는 보호막이 되고 피마자유는 고정장치가 되어 세 가지가 하나의 구조를 갖춘 염색 방법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천연 흑발 조합의 비밀이 완성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만 흑발 복귀가 가능한지 그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마자유가 색을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저는 이제 퍼즐의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커피는 색을 주고 노른자는 두피를 보호하며 재료들을 부드럽게 섞어주고 피마자유는 그 색을 모발 속에 잠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만 천연 염색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왜 커피와 노른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를 한 번에 적용해 본 순간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커피는 색을 주지만 금세 빠져나가고 노른자는 두피를 보호하지만 고정에는 기여하지 못하며 피마자유는 색을 잠가주지만 혼자서는 발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어느 하나가 빠져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색소, 보호, 고정, 이 세 가지가 모여야 자연스러운 흑발톤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 가지를 함께 사용해 보았을 때 저는 몇 년 동안 얻지 못했던 결과를 단 한 번에 얻었습니다. 색이 고르게 올라오고 두피가 따갑지 않고 하루가 지나도 얼룩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발은 부드러웠고 빛을 받으면 자연스러운 검은 윤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정확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수십 번 실험하며 찾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 흑발 복귀를 위한 황금 비율은 매우 단순합니다. 1회 기준 커피가루 3스푼, 계란 노른자 3개, 피마자유 1스푼. 이 조합은 단발 기준으로 잡은 양이며 수치 많거나 모발이 길면 이 비율을 같은 형태로 늘리면 됩니다. 제가 여러 비율을 테스트했지만 색이 너무 연해지지 않으면서도 두피 자극 없이 고정까지 잘 이루어지는 최적의 조합은 커피와 노른자의 비율을 맞추고 피마자유를 1스푼만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재료를 섞는 순서와 온도였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색이 제대로 발색되지 않거나 질감이 이상해져 바르기 어려워집니다. 먼저 뜨거운 물에 커피를 풀어 진한 색을 최대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상태에서 피마자유를 섞어 커피 색소와 기름이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색소가 더 균일해지고 모발에 잘 달라붙는 형태가 됩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완전히 식을 때까지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노른자를 넣기 전 온도가 높으면 노른자가 익어버리고 보호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식은 뒤 노른자를 넣고 강하게 저어줍니다. 저는 이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약하게 섞으면 층이 분리되어 발림성이 떨어지고 색도 균일하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2분에서 3분 정도 충분히 젓다 보면 마요네즈처럼 부드럽고 크림 같은 질감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성공의 절반은 이미 이룬 셈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재료 섞기가 아닙니다. 각 재료의 성질을 활용해 색소가 모발에 스며들고 그 위를 피마자유가 감싸며 고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왜 그동안 천연 염색이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이 조합만은 성공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가 겪었던 모든 실패를 바탕으로 이 황금 비율을 찾았습니다. 세 가지는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한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팀입니다. 커피는 색을 주고
노른자는 두피를 보호하며 부드러운 크림 구조를 만들고, 피마자유는 색을 잠가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천연 염색은 더 이상 미완성의 시도가 아닙니다. 완성된 기술이 됩니다. 이제 이 조합을 어떻게 바르면 얼룩 없이 자연스러운 흑발톤을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조합이 완성되었다면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 역시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얼룩 없이 자연스럽게 색을 올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먼저 정수리부터 시작합니다. 이 구역은 햇빛을 가장 많이 받아 색이 빨리 빠지고 가장 밝게 보이는 부분이라 여기부터 색을 올리면 전체 톤이 안정됩니다. 그 다음 앞머리와 옆머리, 마지막으로 뒤쪽을 채우면 고르게 발색됩니다. 팩을 바르기 전 저는 귀와 이마 라인에 바셀린을 바릅니다. 피부가 얇은 부분이라 보호막이 꼭 필요합니다. 이 단계만으로도 착색 걱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팩은 얇게 바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는 두껍게 올려 모발 사이사이에 충분히 채웁니다. 커피 색소와 피마자유의 코팅막이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자리 잡습니다. 팩을 올린 뒤에는 따뜻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랩을 감고 수건으로 감싸면 모발이 서서히 따뜻해지며 큐티클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이 온기 조절이 발색의 핵심입니다. 방치 시간은 정확히 60분.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됩니다. 오랜 실험을 통해 이 시간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팩을 씻어낸 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샴푸입니다. 샴푸는 색이 고정되기 전 가장 먼저 색을 밀어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샴푸를 다음 날로 미룹니다. 그 대신 미온수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넣어 헹굽니다. 이 약산성 린스는 남아있는 노른자와 기름기를 정리하고 열려 있었던 큐티클을 자연스럽게 닫아 색을 더 오래 붙잡아 줍니다. 이 단계가 천연 염색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천연인데 왜 이렇게 오래 가느냐고? 답은 간단합니다. 모발을 상하게 하는 화학 반응이 아니라 모발 구조 자체를 안정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손상이 거의 없고 반복할수록 색이 레이어처럼 쌓이며 더 깊고 자연스러운 흑발톤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직접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천연 염색이 약한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몰라 약해지는 것입니다. 구조를 알고 조합을 지키고 순서를 정확히 따라가면 천연이 오히려 더 오래가고 두피는 더 편안해집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방법은 30년 동안 염색약으로 고생하며 찾은 결론입니다. 흑발 복귀는 어렵지 않습니다. 커피, 노른자, 피마자유,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구조가 될 때 모발은 자연스럽게 색을 되찾습니다. 저 역시 그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피가 편안하고 색이 오래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흑발, 여러분도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0세 인생 건강 노트에서는 앞으로도 두피 건강과 천연 염색 노하우를 꾸준히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편안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